안녕하세요. 아는 언니 채널의 사육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둥근 또각체 3강 한 글자 쓰기를 해볼 겁니다. 앞에서 자음과 모음을 좀 연습해 보셨다면 이 한 글자 쓰기는 너무나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또각체에서 한 글자 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둥근 또각체의 한 글자 쓰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본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동글동글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 앞부분이 좀 이렇게 크기가 좀 큽니다. 이 둥근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글씨체라서 그런 특징들을 좀 잘 살려서 쓰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하시기 전에 선 연습을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펜을 옆면을 놓으시고요. 잠깐 움찔해서 갔다가 둥글게 돌아 나오십니다. 둥글게 잠깐 움찔해서 나갔다가 둥글게 돌아 나오는 이런 선 연습을 조금 몇 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씨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한 개씩 써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꽃이라는 거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둥글게 처음에는 힘을 줬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힘을 살짝 빼서 티랍을 약간 주시면서 두껍고 얇은 부분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둥근 선, 여기도 좀 둥근 선, 그리고 밑에는 좀 작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꽃이 귀여워 보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웃는 모양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둥글게 굴려주시고요. 여기도 둥글게 굴려주시고, 그리고 모음의 길이가 조금 더 짧게 쓰는 게 귀엽습니다. 일단은 둥근 또각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음이 좀 짧고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좀 둥글지요. 이 이유가 좀 긴 선들도 물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얇고 긴 선들도 쓰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짤퉁하고 좀 둥근 그런 모음들을 더 많이 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모음도 좀 짧고 좀 귀엽게 쓴다. 그리고 처음에 오는 자음들도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좀 귀여운 느낌 들게 해주고, 닫힌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작게 줄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가 좀 되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우세요. 그러면 계속 써볼게요. 밸런스, 끼워 맞추기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강의를 또각체에서 밸런스나 끼워 맞추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끼워 쓰는지, 어떻게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기억을 이렇게 둥글게 쓰고 이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모음을 요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 시옷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어떤 모음이 오면 벌려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벌려서 써주시고요. 만약에 옆쪽으로 모음이 오면 좁혀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하나의 팁인데요. 이렇게 좁게 쓰면 이게 요 가운데 들어가기가 자리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벌려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음 중에서도 이런 오 모음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안에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우처럼 바깥으로 나오는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벌려주시고 써주시면 훨씬 더 공간감이 살아나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쓰면 글씨가 점점 길어져서 귀여운 느낌이 별로 들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시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자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옷이 벌어지는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써봤습니다. 제가 모음 강의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체적으로 조금 글씨가 동글동글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감을 살짝씩 주시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가독성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셔서 쓰시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을 쓸 건데요. 옆에 모음이 오니까 좀 이렇게 세로로, 그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고, 또 세로 쓸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오는 이런 긴 모음들은 한번 얇게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썼으면 끝을 세워서 쓱 하고 가주시면 돼요. 근데 밑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선들은 여기서는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받침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얇고 긴 선이 어울리지만, 이렇게 얇고 긴 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씨체에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그런 획이 되겠습니다. 둥근 또각체에서는 귀엽게 짧게 받침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도 재밌잖아요. 한번 써보시고요. 글씨 안에서도 이런 모양들을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 둥근 조각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글씨체보다도 굉장히 좀 속도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둥글둥글하게 써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붓을 천천히 굴려서 쓰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제가 쓰다 보면 이렇게 둥글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습관 같은 건데요. 일부러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둥글게 잘 안 되거든요. 끝에 모양이 깨끗하게 잘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천천히 신경 써서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제가 평소에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글씨체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둥근 조각체 같은 경우에는 좀 둥글둥글한 선이, 좀 깨끗한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천천히 쓰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쉬우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쓰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막 굴려서 쓰거나 하면 조금 글씨가 좀 달라지죠. 저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편한 글씨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연습을 좀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려야지라는 의식을 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자기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둥글둥글하게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글자 안에서도 두껍고 얇고를 좀 주셔서 글씨가 예뻐 보이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둥근 조각체를 이제 시작하셔서 나는 연습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쓰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획을 확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중이고 그리시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의식해서 그런 모양을 내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살짝 둥글려서 칠해주시고 모양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잘못 썼다. 이렇게 썼네? 그러면 살짝 다듬어 주시면서 글씨체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나 이거 이상하게 썼는데 하면 바로 눈에 보이게 되고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끝에 보면 끝에 저는 이렇게 다 점처럼 찍었는데요. 점처럼 안 찍고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점만 찍어주셔도 되고 혹은 옆으로도 길게도 쓰셔도 돼요.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글씨에는 뭐 딱히 어떤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쓰는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기술을 여러분들 익히셔서 내가 좋아하는 글씨를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야 뭐 본인의 마음이지요.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꼭 이렇게 따라 써라. 저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연습을 하시면서 그냥 뭐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글씨는요. 취미니까요. 다만 이제 이번 둥근 또각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둥근 선을 쓰는 방법 그리고 좀 귀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다른 글씨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습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글씨가 뭐 이렇게 예쁜 글씨도 아닐 뿐더러 뭐 정답이 아니잖아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한글자 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글자를 가지고 좀 여러 모양을 한번 써보죠. 그것도 또한 좋은 연습이 됩니다. 항상 다양하게 그렇게 써보시는 거 그런 게 이 캘리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꽃으로 한번 해보죠. 힘을 약간 줬다가 끝에서는 살짝 힘을 빼면 이런 선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줬다가 빼면서 살짝 힘을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귀여운 꽃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 둥근 또각체에서도 역시 기억을 조금 과감하게 바꿔봐야 되겠다. 여기다 한번 얇은 선 집어넣어보고 둥글게 옆으로도 한번 쭉 가보고 비록 이게 둥근 뭐 또각체긴 하지만 형태는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글씨를 써보시면서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또 다른 꽃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얇은 선으로 꽃을 써볼까요? 얇은 선으로 이렇게 붓끝을 세우면 선이 얇아지죠? 얇게 쓰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획을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로 또 다양하게 써볼까요? 별이라는 말도 참 예쁘죠? 별 비읍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리을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별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위로 올려 쓰고 리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리을을 변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비읍을 쓰고 또 이제 선에 이렇게 두께 차이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열을 쓰고 그리고 또 이런 별도 있을 수 있죠. 이 리을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뭐 글씨가 못생기거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캘리는 다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글자 하나하나 못생긴 거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과감한 어떤 그런 모양들을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꿈이라는 말도 예쁘죠? 이렇게 웃는 모양도 할 수 있고 또 얇게도 한번 가보고요. 이렇게요. 다양한 모양의 글씨를 써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쌍디귿도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겠죠. 받침도 달리 쓰고 모양도 제각각으로 써서 또 쌍디귿의 위치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른 글자가 되죠. 다양성을 좀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글을 쓸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글씨만 보고 계속 그 글씨만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내가 이 글씨 말고는 다른 글씨를 잘 못 쓰게 돼요. 그만큼 이렇게 뭔가 창의력 같은 게 좀 다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글자부터는 좀 이렇게 다양한 선을 쓰고 다양한 모양을 좀 만드셔서 비록 우리는 지금 둥근 또각체라서 선은 둥글둥글하게 쓰지만 모양은 좀 색다른 모양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바꿔 써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과 연습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을 쓸 때에는 훨씬 더 쉽게 쓰십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이건 그림이니까 나는 곰도 한번 진짜 이렇게 쓰고 한번 여기다가 뭐 곰처럼 뭐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곰도 이렇게 세로로 긴 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옆으로 좀 긴 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을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써보세요. 그죠? 이렇게 오늘은 좀 한 글자 쓰기, 기본 글자 쓰는 거 몇 가지와 그리고 이렇게 좀 한 글자 가지고 좀 다양한 모양으로 써보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세요. 이게 뭔가 생각을 바꾼다는 게 또 나의 습관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의식적으로 내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쓴다라는 개념보다 그린다는 개념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항상 좋은 취미를 가지기 위한 어떤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연습할 때 좀 지루하시더라도 또 그것마저도 또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